예.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 그 도중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질의 및 답변 시간을 저희들이 한 30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약상 상대적으로 가장 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던 그런 이 질문 사항만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발표자에 대해서 질문 두 가지씩 이렇게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공공기관도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MS의 조직 문화 중 공공기관에 적용할 만한 문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김전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기관들이 그러하듯이 그 기관의 업의 특성에 맞는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 발표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조직 문화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공무원 조직도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계시다 보니까 서로 그런 것들을 교류하시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실 수 있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진행하는 것처럼 원위기라는 그렇게 같은 일을 하고 또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끼리 교류하면서 소통하고 내부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한번 계기를 마련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조직 문화 중에 가지고 있는 물론 공공기관의 제일 큰 업무의 미션은 그 민원 서비스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민원 서비스는 사실 잘해야 기본이다. 라는 말씀도 있으실 거고 하나의 오차도 없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시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성공의 어떤 결과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던 작던 어떤 일을 어떤 위치에서 하고 있는 직원이더라도 그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들로 통해서 우리 기관은 또 우리 사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조직 혁신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각 질문에 두 개인데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LG전자 쪽에 주된 질문입니다. AI 시대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흥미진진합니다. 도서관은 앞으로 AI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김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도서관은 저한테 굉장히 설레는 곳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억에 항상 내가 원하는 거, 보고 싶은 걸 찾아가는 곳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도서관에는 굉장히 많은 AI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주 어린 아이가 내가 원하는 책을 얼만큼 빨리 찾을 것인가 그리고 볼 것인가 보게 도와줄 것인가 마치 이런 것처럼 작은 것처럼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책을 찾을 때 도와주는 것이나 아니면 그 친구가 책을 실제 있는 곳까지 가는 데까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게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크게는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을 놓고 봤었을 때 내가 원하는 책을 어떻게 쉽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빨리 그거를 내가 받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AI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로 보면은 아마도 그 전체가 데이터가 연결되는 클라우드 그다음에 그 기반에서 분석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에 맞춰서 뭔가를 추천해 주는 것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내가 보던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책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이런 책이 나왔어요 라고 추천해 주는 건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 꼬맹이들을 봤었을 때도. 근데 어린아이들이 뭐 보는 책들을 기준으로 해서 더 좋은 책이 나왔었을 때 추천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더 가고 싶은 곳 아니면 더
많이 활성화되는 도서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정보라는 건 굉장히 나라 발전에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정보의 흐름, 그 다음에 이용의 편리성을 도와주는데 AI가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IBM에 대한 질문입니다. IBM 왓슨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왓슨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형태로 더 활용될 수 있을지 그림을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무님. 네, 아마 되게 저도 흥미로운 그런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 가장 떠오르는 게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맞춤형, 두 번째는 로봇과의 그런 결합, 예, 이 부분인데요. 특별히 개인 맞춤형 하면 사실 그 교육 가장 먼저 사실 떠오르는 게 사실 교육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문제점을 좀 지적하는 게 일반적인 공교육 같은 경우는 그 획일화된 그런 교육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개인의 그런 역량에 따라서 이 아이가 뭐 수학이라고 그러면 미적분에는 되게 강한데 통계는 되게 약해. 그러면 통계 쪽을 굉장히 보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서 적절한 그런 교육을 잘 제공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그 역량들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맞춤형 교육. 또 하나는 헬스케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왓슨 포 온콜로지를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도 실제로 암을 치료법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지 약물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런 권고들을 해주기도 하고요. 유전자 분석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통 백혈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떤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났는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변이 일어났는데 적합한 약물을 추천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런 개인 맞춤형 치료, 우리 보통 정밀 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역이 가장 활발하게 좀 적용될 분야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역량들을 로봇과 결합하며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 저희가 네로우 A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화된 AI에서 지금은 이제 그 저희 토론 이제 왓슨 같은 경우 토론하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산업에 어떻게 제너럴 AI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되게 많이 이제 시제품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로봇과의 그런 결합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AI도 변화하는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직 변화, 조직 혁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시대를 준비하고 저희 기술에 또 저희 서비스에 AI를 반영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두고 있고 추진하는 바는 에티컬 AI라는 내용입니다. 그 전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저희가 실패한 사례로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알 수 있으신데요. 저희가 처음에 AI 챗봇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때 그 AI의 이름은 테이였습니다. 인공지능이었죠. 학습을 통해서 챗봇 기능을 개발을 했는데 저희 테이가 제일 처음에 배운 것들이 전 세계에 펼쳐진 다양한 언어의 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개발해서 챗봇을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욕을 잘하는 거죠.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했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준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조금 피폐해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기술의 발전이 주는 혜택보다는 조금 더 역효과를 봤다라는 저희가 뼈아픈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그런 AI 챗봇을 개발하면서 놓쳤던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술들이 사람들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또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 영역들을 연장해 가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효과나 재미들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인공지능의 기술의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LG전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김상무님이 IoT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도서관은 다양한 사물이 있지 않습니다. 적용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IoT 기기 중에서 도서관에 적용할 만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어렵긴 한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떤 책이라는 사물 외에 사실 공간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얼핏 생각드는 거는 도서관 이렇게 굉장히 큰 도서관에 들어왔었을 때 내가 원하는 책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쉽게 찾아가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을 책이 있는 곳까지 안내해 주는 뭐 아주 작은 뭐 귀여운 작고 귀여운 뭐 굴러다니는 로봇이나 혹은 아니면 휴대폰에 앱을 만들어서 앱이 이제 책까지 내비게이션 해주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또 하나는 그 책이 있는 곳 가서 직접 책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사람의 어떤 키 높이나 아니면 그 조명에 맞춰 가지고 실제 책을 좀 더 그 자리에 잘 볼 수 있게 조명을 최적화해 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기계를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이 어떻게 더 서비스를 잘 이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키오스크 같은 부분들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IBM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접목할 수 있는 IBM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쉽지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도 사실 도서관 딱 하면 가장 빨리 떠오르는 게 뭔가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적용하고 있지만 자연어 기반으로 뭔가를 검색을 빨리 해서 자료를 찾아주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는 AI 하지만 굉장히 역량들이 다양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번역에 대한 그런 역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외국의 그런 자료들 우리가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도 그 한글로 이렇게 검색했을 때 번역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 있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어저께 뭐가 있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굉장히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좋은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무인 대출 또 무인 반납하는 기능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RFID 같은 그런 기술들이 나중에 향후에는 이제 그 이미지 인식하는 그런 비주얼 레코그니션 하는 AI 기술들을 적용하면 RFID를 이제 추가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좀 더 나은 그런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량들을 시간들을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어떻게 보면 저희 공공부문의 도서관 입장에서는 모시기가 참 어려운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본에는 없지만은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내용 그리고 여기에 질문해 주신 내용 이런 걸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도서관에 경영하시는 우리 분 특히 우리 협의회가 4,000개 우리 도서관 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본인이 남겨주시고 싶은 하나의 문장,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김 전부님. 네, 이렇게 항상 주저리 길게만 얘기했다가 한 문장으로 짧고 강하게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 도서관 화이팅입니다. 조금 부각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도서관이 제2의 새로운 교육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100세 시대가 되기도 했고 이제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자원들이 부족하고 땅도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받았던 그 시대 때 말씀들도 보면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자산입니다.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제 몫을 다할 수 있고 그 평생 100년이라는 인생 주기에서 또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 도서관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가까운 벗도 돼주시고 새로운 교육 환경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LG전자 김상구님.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이라는 곳은 제 개인한테는 아니면 많은 분들 어릴 때부터의 기억을 가지면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레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 행복한 공간에 어떤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AI 기술들이 접목돼서 좀 더 국가 발전의 기강이 되는 기틀이 되는 그런 훌륭한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IBM 김상무님. 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끊임없는 작은 실험들을 통해서 실제 도서관의 그런 혁신들을 계속 좀 이뤄 나가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런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 끝났습니다. 오늘 그 세 분 어떻게 보면 AI 시대를 이끌어 나가시는 민간 부분의 어떤 혁신가로 볼 수 있는데요. 요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회도서관의 한 CEO로서 생각하고 있는 제 폭과 범위가 너무나 좁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아마 우리 협의체 회원 4천여 기관 회원들께서도 아마 이번 이 발표 내용을 들으시고 많은 생각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뭔가 놓게 됩니다. 오늘 이 한국학술정보협의회에서 나왔던 이 많은 내용들이 우리 회원 기관이 각각 혁신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제18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컨퍼런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